만물유래는 역사문화 유래 콘텐츠 채널입니다. 좋아요 및 구독은 더욱 알찬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전설야담 기생일타홍의 꿈 당하 심희수의 사랑. 조선 명종 때의 일입니다. 한양 이판서 집에서 잔치가 열려 여러 대신이 술을 마시며 담소를 나눴고 기생들은 흥을 돋우고자 춤을 추었습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을 무렵 느닷없이 나타난 젊은이가 부르지도 않은 술자리에 끼어들어 행패를 부렸습니다. 그는 아무 음식이나 마구 집어먹으며 낄낄거렸습니다. 점잖은 대감들은 얼굴을 찌푸리거나 녹이 띈 표정을 지었고 기생들은 슬글슬금 그에게서 멀어졌습니다. 젊은이가 명문 가문의 손자임을 알았기에 사람들은 그를 상대하지 않고 그저 피하려고만 했습니다. 이때 한 기녀가 젊은이 얼굴을 유심히 보더니 그에게 공손히 술을 따라 주었습니다. 너는 제법 예쁘구나. 단연 미모가 뛰어난 기생이 자신을 상대해주자 젊은이는 한자리에 앉아 얌전히 술을 마셨습니다. 이윽고 술자리가 다시 화기애애해져 사람들이 젊은이를 신경 쓰지 않게 되자 그 기생은 젊은이를 조용히 밖으로 불러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술자리가 끝나면 도련님 집으로 찾아갈 터이니 가서 기다려주세요. 한껏 마음이 들뜬 젊은이는 알았다면서 그 길로 자기 집으로 돌아가 기다렸습니다. 젊은이는 누구일까요? 영의정 심연원과 좌의정 심통원의 동생 심봉원의 손자인 일성 심희수입니다. 대단한 가문이지만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방탕한 청소년 생활을 보내던 그때 나이 15살이었습니다. 기생은 누구일까요? 충청도 금산에서 태어났으며 얼굴이 아름답고 가무에도 뛰어나 종종 한양 잔치집에도 불려간 기생 일타홍입니다. 당시 17살이었던 일타홍은 용모 수려한 심희수를 살펴보면서 호탕한 기운과 남다른 총기를 느꼈습니다. 그 점이 일타홍으로 하여금 심희수에게 관심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일타홍에게는 남모를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성은 차별받아 관직에 진출할 수 없던 시절이지만 일타홍은 장차 나라의 기둥이 될 제목감인 사내를 만나 간접적으로나마 그 뜻을 펼치고 싶어 했습니다. 지금 심희수는 방탕한 남봉꾼이더라도 일타홍의 눈에는 비범한 인물로 보였기에 어떤 결심을 했습니다. 그날 밤 일타홍은 약속한 대로 심희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렇지만 심희수가 아니라 그의 어머니를 뵌 후 자기 생각을 말했습니다. 마님, 저는 금산에서 올라온 지 얼마 되지 않는 기생 일타홍이옵니다. 오늘 어느 재상집 잔치에서 기대공자를 배웠는데 모두가 미쳤다고 말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도련님은 장차 귀하게 될 상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관상이 좋더라도 그 준비를 하지 않고 헛되게 세월을 낭비하면 훌륭한 기상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만약 마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저는 오늘부터 화류계를 청산하고 이 댁에 들어와 온갖 힘을 다해 도련님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겠습니다. 심희수 어머니는 남모르는 기생의 뜬금없는 얘기에 솔깃하면서도 고개를 도리질했습니다. 내 아들을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는 말은 고맙다만 호강하며 사는 내가 가난한 집에서 어찌 견디겠느냐? 마님, 제가 부귀영화를 꿈꾼다면 어찌 가난한 집 도련님을 유혹하겠습니까? 제 진심을 믿어주셨으면 합니다. 아들이 3살 때 남편을 여인 후 방황하며 살아가는 심희수 때문에 속썩이는 나날을 보내던 어머니는 기쁜 마음으로 일타홍을 맞이했습니다. 일타홍은 당장 기생을 그만두고 심희수의 색시가 되어 한 집에서 지냈습니다. 그날 밤 심희수는 행복한 마음으로 일타홍에게 잠자리를 요구했습니다. 이때 일타홍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첩은
살다가 도망가지 않을 터이고 사서오경을 한 권씩 뗄 때마다 잠자리를 허락하겠습니다. 그런 법이 어디 있어? 내일부터 열심히 공부할 테니 일단 부부의 인연부터 맺읍시다. 그건 아니 됩니다. 그럴 의지가 없으시다면 소첩은 그냥 돌아가겠습니다. 좋소. 그럼 서로 약조를 지킵시다. 다음 날부터 심의수는 일타홍을 차지할 목적으로 노수신의 문화에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의수 아버지의 친구이자 이모부인 대학자 노수신은 달라진 조카의 태도를 보고 깜짝 놀라 성심으로 가르쳤습니다. 두뇌 뛰어난 심의수는 빠른 속도로 병서를 하나씩 익혔습니다. 드디어 경전 중 첫 권을 뗀 날 심의수는 꿈에 그리던 일타홍과의 잠자리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심의수는 한 번 더 잠자리 욕심을 부리거나 이따금 공부에 깨를 부리기도 했지만 일타홍의 엄한 꾸짖음에 정신을 바로잡고 학문에 정진했습니다. 그동안 일타홍은 모아둔 폐물을 팔아 가족을 부양했습니다. 1570년 심의수는 22세 나이에 진사시에 합격했습니다. 이후 심의수의 학문을 대하는 태도가 느슨해졌습니다. 타이에 시작한 공부였기에 1차 목표를 달성하자 심의수 마음이 늘어진 것입니다. 심의수는 일타홍의 품 안에만 있으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심의수가 외출하고 없을 때 일타홍이 시어머니에게 집을 떠나겠다고 말했습니다. 깜짝 놀란 시어머니가 극구 말렸으나 일타홍은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그 길만이 서방님을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서방님이 다시 마음을 잡아 공부하여 장원급제할 경우 돌아오겠습니다. 그날 저녁 거나하게 취해서 귀가한 심의수는 일타홍이 집을 떠나며 남긴 말을 듣고 번쩍 정신을 차렸습니다. 심의수는 뒤늦게 일타홍을 찾아다녔으나 허탕치자 깊이 반성하고는 진심으로 마음을 다잡아 친구들과의 유흥을 끊고 다시 공부에 몰두했습니다. 심의수는 2년 후인 1572년 별시문과에 붙었습니다. 일타홍의 헌신적인 내조와 보살핌 덕분에 과거에 급제했기에 심의수는 일타홍을 떠올리며 그리워했습니다. 심의수는 당시 관례대로 3일 육아에 나섰습니다. 3일 육아는 과거에 급제한 사람이 사흘 동안 자랑스럽게 거리를 돌아다니며 시험관과 선배 급제자, 친척을 방문하던 일을 이루는 말입니다. 심의수는 어사화를 쓴 채 말을 타고 가면서도 내내 일타홍만 생각했습니다. 일타홍, 당신은 어디 있어? 심의수는 달마 노인으로 불리는 어른의 집에서 드디어 일타홍을 만났습니다. 일타홍은 심의수가 등과 후 재상에게 인사드리러 올 것을 예견하고 미리 와 지내고 있었습니다. 심의수는 진심으로 일타홍과의 재회를 과거 합격만큼 기뻐했고 감격에 겨워했습니다. 우리 이제 두 번 다시 헤어지지 맙시다. 일타홍이 심의수 집으로 돌아오자 시어머니는 물론 주위 사람들도 과거 합격이 일타홍의 뒷바라지 덕분이라며 기꺼이 축하해 줬습니다. 그러나 일타홍은 기녀 출신이기에 정실부인이 될 수 없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심의수에게 결혼을 권유했습니다. 심의수는 펄쩍 뛰며 거절했지만 일타홍은 양반집 교수와의 혼인을 재촉했습니다. 결국 심의수는 노국신의 딸 광주 노씨와 결혼했고 일타홍은 첩실 신세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타홍은 질투하지 않고 소실 지위에 맞게끔 처신했습니다. 심의수가 정식 혼례 이후에도 자기 방으로 찾아오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이 주기로 나흘은 정실 부인과 보내시고 하루만 소첩과 지내시는 게 좋겠습니다. 심의수는 알겠다고 말했지만 그날 이후에도 번번이 약속을 깨고 밤이면 밤마다 일타홍을 찾았습니다. 일타홍은 남편 입장을 생각해 사랑조차 독점하지 않고 나누려 했건만 심의수는 누구보다 일타홍을 사랑했을 뿐 아니라
정실이 되지 못해 슬퍼할 마음을 감안해 계속 일타홍을 찾은 것입니다. 그로부터 10여 년 세월이 흘러 심의수가 이조난관 벼슬을 할 때의 일입니다. 일타홍은 심의수에게 고향 금산에 계신 부모님을 위해 그곳에 원을 자원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임금은 그 원을 들어주었습니다. 심의수가 금산 군수로 부임하자 일타홍은 군수의 부실이 되어 금이 환영했습니다. 일타홍은 옛집을 찾아가 부모님을 뵙고 사흘 동안 일가 친척을 불러 위로하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에 일타홍의 부모는 대단히 기뻐했습니다. 한편으로 일타홍은 공과 사를 엄격히 구별하여 친척들에게 관청은 여염직과 다르니 함부로 드나들지 말라고 간곡하게 당부했습니다. 몇 달 동안 일타홍은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일타홍은 병이 들어 자리에 누웠습니다. 그토록 바랐던 일을 이룬 뒤에 허탈감과 소실처지의 한계에서 오는 상실감이 한꺼번에 밀려온 탓이었던 듯 싶었습니다. 진료를 받아도 차도가 없었고 오히려 죽음의 그림자가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병세가 깊어지자 일타홍은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낭군이 날마다 걱정하며 근심 어린 눈길을 보내는 데에 대한 미안함이 컸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굳히자 지나간 삶의 주요한 장면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그날 밤 일타홍은 달을 바라보며 시를 한 편 지었습니다. 우뚝 솟은 초승달. 오늘따라 또렷한데. 한 줄기 달빛은 만고의 정다우라. 넓디 넓은 세상에 오늘 밤 달을 보며 백년의 즐거움과 슬픔 느끼는 이 몇이나 될까. 상월, 즉 달구경이라는 절명시를 남긴 일타홍은 사랑하는 사람을 뒤로 한 채 다음과 같은 유서를 남기고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서방님, 오늘로써 이별코자 합니다. 원컨대 귀한 몸이니 오래도록 부귀를 누리시고 소첩 때문에 마음을 쓰지 마세요. 그리고 이 몸은 심시선산에 묻어주세요. 뜻밖의 일을 당한 심의수는 온종일 슬피 울다가 선영에 있는 자신의 묘자리 옆에 일타홍을 묻기로 결정했습니다. 일타홍을 실은 꽃상묘가 금강나루에 이르자 홀연 빗방울이 떨어지더니 비가 구슬프게 내렸는데 이때 심의수는 주체할 수 없는 슬픔에 휩싸여 통곡하면서 이별 눈물이란 제목의 시 한 편을 지었습니다. 한떨기 연꽃은 버들상여에 실려 있는데 향기로운 영혼은 어딜 가려 머뭇거리나. 금강 봄비에 붉은 영정 젖어드니 아마도 고운 우리님 이별 눈물인가 보다. 일타홍은 청성 심시 선산인 경기도 고양군 원당면 원흥리에 묻혔으나 세월이 많이 흐른 현재 무덤은 남아있지 않고 1983년에 후손들이 묘역 좌측에 단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한편 심의수는 여러 관직을 섭렵한 후 좌찬성을 거쳐 좌의정에 이르렀으며 청백리에 뽑히기도 했습니다.